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 오늘이 대체 휴일입니다. 사흘간의 짧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편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정치판은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아주 뜨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여럿 있지만은 남자들에게 세 가지를 정말 주의하라라고 속담 아닌 훈계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세 가지 뿌리를 조심해라. 구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혀끝, 말 조심, 손끝, 행동 조심, 그리고 이성과의 성적 관계, 이 세 가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패가 망신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길이 험난하고 아주 망신스러워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두 번의 범죄 사실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할 때에 국민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범죄가 많다는 얘기인가? 본인이 전과 사범이라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말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하기야 이재명과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별 한두 개 다는 것은 아주 보통이고 전과자가 유독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리인 김민석도 예외가 아니고 정청래 당 대표 역시 전과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6.3 지선에서도 출마한 자들 가운데에 전과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이 가운데에는 남자가 정말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뿌리를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유달리 성적 범죄자들이 많이 나온 것도 이번 지선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이것이 내세울 만한 특징이 아니죠. 부끄러운 특징입니다. 감추고 싶은 얘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의 정원호도 술집 폭행 사건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고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여성 직원과의 좋지 않았던 소문이 칸쿤에서 벌어졌다. 한 달 넘게 아주 뜨겁게 언론을 달구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도덕적으로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후보로 나선다는 그 용기, 이거 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뻔함이지요. 부끄럽지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앞선 서울시장의 박원순도 비서와의 적절치 못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 결국은 끝맺음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같은 시기에 부산의 오거돈 시장도 여성 보호자진을 강제 성폭행을 하고 문제가 되자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언론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시장이라는 자들이 여성 직원들과 연문을 뿌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노무현 때의 차기 주자로 불리던 안희정이가 비서와의 강제 추행과 간음으로 3년 6개월 감방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을 조진 것이죠. 그리고 정치판에서는 사라진 인물로 안희정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개를 들고 나온 자가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서고 있는 박수현이었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이죠. 겉보기는 완전히 다른 자가 박수현입니다. 철저하게 위선을 떨면서 가증을 보이는 자가 박수현인데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이고 정의를 앞세우면서 합리성을 주장하는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위선을 떤 것이죠. 방송에 나와서는 언제나 옳은 얘기, 도덕 군자와 같은 점잖은 얘기를 해댔지만 뒤로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연문을 풍겨왔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한두 명의 여자가 아니라 무려 4명 그런 여자가 박수현과 연문을 풍겼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연녀 소리를 듣고 있는 여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갖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던 자가 박수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를 이재명처럼 여러 사람 거느리지 말고 본처도 단일화해라. 이거 칭찬이 아니고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여러 차례 여자 문제 때문에 후보 문턱에서 낙마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뻔뻔한 얼굴을 들면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지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상욱이 젊은 정치인이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았다가 민주당으로 옮겨간 철새입니다. 이자 역시 송매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즘 선거판에서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뭇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다. 김상욱이가 변호사 시절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제보가 나온 영상이다. 경찰은 김상욱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상욱은 울산시장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김상욱이 주장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제보를 허위 날조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김상욱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마타도일 뿐이다.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이거 선거 끝나고 나더라도 쉽게 끝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어서 하는 말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정원호에 대해서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고 업주를 협박한 기억은 술에 만취했다라는 이유로 지워버리고 5.18 민주화 운동 등 정치적 이견으로 싸운 기억만 재생시킨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볼 때에 민주당은 과연 전과가 있어야 공천을 받는 모양이다. 민주당 스스로가 다 알려진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웃음소리를 할지라도 나올 만한 얘기일까? 지금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에게도 3명의 김씨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세 사람 80년대 세 김씨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빗대어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해라. 이재명의 본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김혜경인가? 아니면은 김부선이냐? 김현지냐? 이렇게 조롱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겠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가정을 두고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예로부터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을 제대로 꾸미지 못하는 이끌지 못하는 자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말 장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치하는 자들이라면은 가정이 우선 깨끗해야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나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여부를 다 떠나서 가족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무고죄로 바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에서도 김상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선고가 끝난다 하더라도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결코 전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정치판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가정을 파탄내면서 뻔뻔하게 부하 여직원을 농락하고 바람 피우는 자에게 정치 권력까지 안겨주니 이것이 가당한 얘기일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하 여직원을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이야말로 철퇴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치는 이런 썩어빠진 그야말로 분탕질하는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 있는 한 나라가 정치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나라의 지도자 행세를 해야만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